오스트리아 비엔나. 이 아름다운 도시가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정신이라는 아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와, 이건 뭐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던 생각이었죠. 몸이 아픈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신의 문제일 수 있다니. 프로이트의 모든 건 바로 이 놀라운 통찰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신분석학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프로이트가 활동하던 19세기 후반의 비엔나는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사장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도시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재건되는 동안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의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개의 혁명,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비엔나의 그 웅장한 링슈트라세 거리 있잖아요. 그게 바로 프로이트의 젊은 시절, 그의 눈앞에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것처럼 프로이트 역시 낡은 심리학의 토대를 허물고 정신이라는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프로이트 경력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의 혁명이 시작된 곳, 바로 비엔나 종합병원입니다. 그는 정신과 경동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당시의 치료법들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잔인하고 효과도 없고 이 경험이 젊은 의사 프로이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 당시 정신치료라는 게요, 사실상 고문에 가까웠어요. 전기 충격을 가하고 얼음물에 집어넣고 구속복으로 꽁꽁 묶어넣고. 그런데 여기에 프로이트가 정말 상상도 못할 제안을 합니다. 그냥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라고요. 이건 단순히 치료법을 바꾸자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엄청난 혁명이었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끝에 프로이트는 깨달은 거예요. 아, 어떤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구나. 이 위대한 발견이 바로 정신분석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장소를 옮겨서 프로이트가 무려 47년 동안 살면서 일했던 집이자 진료실로 가보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이 하나의 학문에서 실제 치료로 자리 잡게 된 바로 그 유명한 주소, 베르크가세 19번지입니다. 여러분이 프로이트의 환자가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유명한 주소에 도착해서 그의 가구들이 놓인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가 그 유명한 소파에 눕죠. 의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게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 서서 하거나 마주보고 앉아서 하지 않고 굳이 소파에 누워서 했을까요? 이제 이 독특한 방법 뒤에 숨겨진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소파는 그냥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교한 치료 도구였어요. 환자가 의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긴장을 풀 수 있고 또 얼굴을 안 보니까 괜히 눈치 보거나 하는 압박감도 없죠. 오직 자기 내면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온전히 듣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비엔나의 프로이트 박물관에 가도 이 오리지널 소파는 볼 수가 없습니다. 1938년 유대인이었던 프로이트가 나치를 피해서 런던으로 망명해야 했거든요. 그때 정신분석학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소파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비엔나의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린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프로이트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도시 비엔나의 일상과 문화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미있는 일화인데요. 프로이트가 비엔나 대학교 교수였거든요. 근데 교수라는 직함은 좋아했는데 가르치는 건 영 별로였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강의를 일부러 토요일 저녁 7시,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의 안 올 것 같은 시간에 잡아버렸다고 해요. 이런 괴짜 같은 면모가 딱 비엔나 사람이죠. 사실 프로이트의 진짜 삶은 바로 이 동네, 그레첼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동네에서 살고 일하고 그의 어머니는 바로 이 동네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이면서 동시에 그냥 평범한 한 동네의 주민이었던 거죠. 자, 이제 비엔나의 한 카페로 들어가서 아주 달콤한 디저트를 통해
프로이트의 가장 유명한 이론을 한번 맛보라고 합니다. 인간 정신의 비밀이 이 케이크 한 조각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곳은 프로이트가 가장 사랑했던 카페 란트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케이크 한 조각이 인간의 그 복잡한 정신 구조를 설명하는 완벽한 그리고 아주 맛있는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자, 먼저 이드입니다. 케이크의 가장 아래층, 단단한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이고 강력한 욕망의 덩어리.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바로 그 마음이죠. 그 위에는 에고, 즉 자아가 있습니다. 이드는 그냥 막무가내로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하지만 에고는 현실을 고려하죠. 이드의 원초적인 욕구와 외부 세계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맨 위층, 바로 슈퍼에고, 초자아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면서 사회로부터 배운 도덕이나 양심 같은 거예요. 케이크 맨 위에 크림이 아래층을 감싸고 모양을 딱 유지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슈퍼에고는 이드의 원초적인 욕망이 아무 때나 튀어나오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문가의 말이 모든 걸 딱 요약해주네요. 결국 에고와 슈퍼에고가 힘을 합쳐서 저 밑에 있는 이드의 강력한 욕망들이 함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친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온전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케이크처럼요. 결국 비엔나라는 도시 자체가 프로이트의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숙성된 거대한 실험실이었던 셈입니다. 거리, 병원, 그리고 카페까지 모든 것이 그의 이론의 일부가 된 거죠. 프로이트는 우리에게 나 자신을 탐험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지도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정신 지도에는 지금 무엇이 그려져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